오늘 취향 없는 서점의 책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야기는 1980년 5월 흉흉한 소문으로 긴장과 두려움이 떠돌고 있는 전남도청 상무관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그런데 막상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는 짧게 다루고 있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후 이야기가 소설의 대부분입니다. 책은 상무관에 있었던 16살 소년 동호로 시작해서 30여 년 후 동호의 어머니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죽은 자들이 가득한 상무관에서 동호는 험한 모습의 시신을 정돈하고 시신 확인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동호 역시 친구를 찾으러 왔다가 일을 돕게 되었는데 동호가 불과 16살인 것처럼 젊다 못해 어리기까지 한 청춘들이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입니다. 중3, 고3, 대학 신입생과 이미 10대 때부터 노동에 길들여진 21살 미싱사까지 눈부신 청춘들에게 5월의 광주는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고약한 냄새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합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았죠. 쉽게 예상이 가듯 그 이후의 삶은 모두에게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엄청나서 상상조차 되지 않는 상처 속에서 평생을 산다는 것을 본인이 아니면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시의 인구가 40만,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화는 80만 발이었던 광주. 동호는 추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로 관을 감싸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나라가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고 국기를 덮어주는 걸까? 동호에게 돌아온 대답은 너무 당연해서 가슴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군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반란을 일으킨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냐고요.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은 우리에게는 2016년 세계에서 유명한 문학상을 받은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한강이 받았던 맨 부커상은 노벨문학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공쿠르상입니다. 현재는 맨 부커상이 아니라 부커상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이 상을 받았는데요. 1970년생으로 올해 52세가 된 한강은 맨부커상 수상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문학상을 두루 받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승원은 유명한 소설가이고 오빠도 등단한 소설가, 동생도 소설을 썼는데 남편 역시 문학평론가라고 합니다. 작가의 거창한 필명처럼 느껴지는 이름, 한강 역시 본명이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 KTX 타고 가면서 봐도 작가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다 싶죠. 문학상 수상 이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한강이 문학적으로 훌륭한 글을 쓴다는 것일 텐데 글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 염려도 됩니다. 다행히 한강의 글은 잘 읽히는 편입니다. 다만 한강의 작품들이 불편한 정서 자체가 소재인 경우가 많아서 마음 편하게 읽기는 힘들어요. 불편한 정서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기억에 깊게 박힌 상처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을 맞닥뜨렸을 때 말로 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죠. 그것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느낌이 들었을 때는 더욱더 마음이 들썩거리고요. 소년이 온다 또한 그렇습니다. 잔잔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소년이 온다의 등장인물들은 학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것도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치욕을 벗어내는 것도 모두 해내지 못합니다. 왜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치욕을 느껴야 할까? 그게 너무 불합리한 것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웃이, 친구가 함께 빵을 나눠 먹던 어린 중학생이 죽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그 기억을 모두 덮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소년이 온다는 아프고 슬픈 소설입니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동호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호가 살았다면 지금 그는 50이 넘은 나이가 됐겠죠. 동호가 살지 못했던 40번의 5월, 학살자는 올해도 새로운 5월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년이 온다가 5월이 되면 생각나는 소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향 없는 서점이었습니다.